오늘 아침 식탁 위에 무엇을 올리셨나요? 혹시 건강을 생각한다며 퍽퍽한 닭 가슴살에 풀만 가득한 샐러드를 드시진 않았나요? 그리고 삼겹살을 드실 때 하얀 비계는 몸에 나쁘다며 꼼꼼히 가위로 잘라내고 계시진 않나요? 우리는 평생 그렇게 배웠습니다. 기름진 건 혈관을 막고 담백한 건 몸을 살린다고요. 그런데 만약 그 믿음이 우리 몸을 병들게 하고 있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60세가 넘으신 분들이라면 기억하실 겁니다. 어릴 적 할머니가 소뚜껑에 돼지비계로 기름을 내어 부쳐주시던 그 고소한 빈대떡 맛을요. 그때는 지금처럼 비만이나 당뇨병 환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동물성 기름은 악마가 되었고 우리는 식용유와 마가린을 선물 세트로 주고받기 시작했죠. 니나 타이숄스의 책 지방의 역설은 바로 이 지점에서 충격적인 진실을 폭로합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 선택한 식물성 기름이 오히려 독이 되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여기 65세 김 여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김 여사님은 고지혈증 진단을 받고 나서 고기는 입에도 대지 않았습니다. 아침엔 선식, 점심엔 나물 비빔밥, 저녁엔 고구마 1개. 그런데 이상하게도 살은 빠지지 않고 자꾸만 깜빡깜빡 기억력이 나빠졌습니다. 기운이 없어서 계단을 오르기도 힘들었죠. 의사 선생님 말대로 기름기를 뺐는데 왜 몸은 더 삐그덕거리는 걸까요? 범인은 바로 식탁 위에서 사라진 지방 때문이었습니다. 이 책에서는 아주 흥미로운 비교를 합니다. 바로 프랑스 사람들 이야기인데요. 프랑스 사람들은 버터에 구운 빵, 치즈, 거위간 요리인 푸아그라까지 기름진 음식을 잔뜩 먹습니다. 상식대로라면 뚱뚱하고 심장병 환자가 넘쳐나야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프랑스인들은 미국인보다 훨씬 날씬하고 심장병 사망률도 낮습니다. 학자들은 이걸 프렌치 패러독스, 즉 프랑스인의 역설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건 역설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우리가 속고 있었던 겁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시계 바늘을 1950년대로 돌려보겠습니다. 앤설 키스라는 미국의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심장병이 급증하자 그 원인을 포화지방, 즉 고기와 버터에서 찾으려 했습니다. 그는 7개국을 조사해서 지방을 많이 먹는 나라가 심장병도 많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죠. 하지만 여기엔 꼼수가 있었습니다. 지방을 많이 먹지만 심장병이 적은 나라들의 데이터는 쏙 빼버린 겁니다. 자기 입맛에 맞는 결과만 골라낸 거죠. 이 잘못된 연구 때문에 동물성 지방은 식탁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빈자리를 채운 게 바로 콩기름, 옥수수유 같은 식물성 기름입니다. 식물성이라니까 왠지 순하고 건강할 것 같죠? 천만에요. 책에서는 이것이야말로 진짜 건강의 적이라고 말합니다. 식물성 기름은 열을 가하면 아주 쉽게 산패됩니다. 쉽게 말해 기름이 녹쓰는 겁니다. 튀김 요리 좋아하시죠? 그 바삭한 튀김 속에서 기름은 독성 물질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산패된 식물성 기름을 먹으면 우리 몸속 세포는 공격을 받습니다. 이걸 염증 반응이라고 하는데요. 마치 몸속에 작은 불씨들이 생기는 것과 같습니다. 이 불씨가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며 심장병을 일으키고 뇌세포를 공격해 치매 위험을 높입니다. 우리가 고기 기름을 피하려고 먹었던 그 식용유가 사실은 우리 몸을 서서히 태우고 있었던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돈을 주고 독을 사 먹고 있었던 셈이죠. 그렇다면 지방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특히 우리 시니어분들께 지방 부족은 치명적입니다. 우리 뇌의 60%는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방을 먹지 않는다는 건 뇌를 굶기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김 여사님이 자꾸 깜빡거리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뇌에 기름칠을 해주지 않으니 뇌가 뻑뻑해진 것이죠. 또한 지방은 우리 몸의 에너지원입니다. 밥심으로 산다고 하지만 사실 오래가는 힘은 밥이 아니라 지방에서 나옵니다. 여기서 잠깐 콜레스테롤 걱정되시죠? 달걀 노른자 먹으면 콜레스테롤 수치 올라갈까봐 흰자만 드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하지만 니나 타이숄스는 말합니다. 우리가 음식으로 먹는 콜레스테롤은 혈중 수치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요. 오히려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의 세포막을 만들고 호르몬을 생성하는 아주 귀한 재료입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너무 낮으면 오히려 우울증이 오고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지방을 줄이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다른 것을 더 먹게 됩니다. 바로 밥, 빵, 국수 같은 탄수화물이죠. 지방 맛이 빠지면 음식이 맛없으니 설탕도 더 넣게 됩니다. 지방을 피하려다 탄수화물 중독에 빠지는 겁니다. 몸속에 들어온 과도한 탄수화물은 곧바로 당으로 변해 혈당을 치솟게 합니다. 남아도는 당은 결국 뱃살이 되고 지방간이 됩니다.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은 기름진 고기가 아니라 달콤한 과일 주스와 흰 쌀밥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책에서는 자연 상태 그대로의 지방으로 돌아가라고 조언합니다. 첫째, 버터입니다. 마가린은 당장 쓰레기통에 버리세요. 진짜 우유로 만든 천연 버터는 비타민이 풍부하고 몸에 좋은 지방산이 가득합니다. 뜨거운 밥에 버터 한 조각과 간장을 비벼 드셨던 그 추억의 맛, 이제 죄책감 없이 즐기셔도 됩니다. 둘째, 붉은 고기와 비계입니다. 삼겹살 드실 때 굳이 비계를 잘라내지 마세요. 동물성 지방은 우리 몸에서 아주 안정적인 에너지원이 됩니다. 물론 고기만 드시라는 건 아닙니다. 채소와 함께 드시되 고기의 지방을 두려워하지 말고 즐기라는 뜻입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의 껍질까지 자연이 준 그대로 드시는 것이 가장 완벽한 섭취법입니다. 셋째, 달걀과 치즈입니다. 완전식품이라 불리는 달걀, 하루에 2~3개씩 드셔도 괜찮습니다. 치즈도 가공 치즈보다는 자연 치즈를 선택하세요. 이런 음식들은 배를 든든하게 채워주기 때문에 식사 후에 금방 허기가 지거나 간식을 찾게 되는 일이 줄어듭니다. 배부르게 먹고도 살이 찌지 않는 비결이 바로 포만감 높은 지방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방에서 치워야 할 것들은 무엇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콩기름, 옥수수유, 해바라기 씨유 같은 식물성 식용유입니다. 특히 투명한 플라스틱 통에 담겨 파는 저렴한 기름들은 제조 과정에서 화학약품 처리가 많이 됩니다. 요리할 때 기름이 필요하다면 라드나 버터, 코코넛 오일 혹은 열을 가하지 않는 요리에는 올리브유를 사용하세요. 이것만 바꿔도 몸의 염증 수치가 뚝 떨어집니다. 다시 김 여사님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김 여사님은 속는 셈 치고 식단을 바꿨습니다. 아침엔 달걀 스크램블에 버터를 넣고 저녁엔 삼겹살을 구워 먹었죠. 처음엔 살이 찔까봐 겁이 났지만 한 달 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몸무게는 2kg이 줄었고 무엇보다 아침에 눈 뜰 때 머리가 맑아졌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지 않았고 친구 이름도 금방금방 생각났습니다. 지방이 뇌와 몸을 다시 깨운 것입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식습관을 다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갑자기 기름지게 드시면 소화가 안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 천천히 시작하세요. 밥량을 딱 3숟가락만 줄이고 대신 반찬에 고기나 생선을 한 점 더 올리세요. 나물을 무칠 때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아끼지 말고 듬뿍 넣으세요. 국에는 사골 국물 같은 진한 고기 육수를 활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활력을 만듭니다. 병원을 다니시는 분들은 걱정이 되실 겁니다. 의사 선생님이 고기 줄이라고 했는데 어쩌나 하고요. 물론 신장질환이나 특수한 병이 있는 분들은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나이 들어서 혹은 콜레스테롤이 조금 높아서 고기를 피하고 계셨다면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최근 많은 의사들도 이 책의 내용에 동의하며 지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 몸은 내가 챙겨야 합니다. 이제 지방에 대한 공포를 내려놓으세요. 삼겹살 굽는 냄새를 즐기시고 버터의 풍미를 느끼세요. 60년 동안 우리를 속여왔던 가짜 과학에서 벗어나 우리 몸이 진짜 원하는 에너지를 채워주세요. 잘 먹은 지방 한 끼가 보약보다 낫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즐겁게 먹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건강 비결 아닐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오늘 저녁 식구들과 함께 맛있는 고기 반찬 어떠신가요? 건강한 식사 하세요.